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이란과 미국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피해 복수를 언급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인 걸프 해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죠. 하늘을 날던 드론이 어느 한 곳을 향해 급하강합니다. 몇 초 뒤 거대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我操，赶紧走，打起来了！我操，战斗机直接打了！我操，直接战斗机！我靠，战斗机从头上飞过去，直接。 이란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오만 살랄라 항구의 연료 저장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자, 앞서 보신 이 영상 오만의 살랄라 항구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국가들의 이 정유 시설들을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바깥쪽에 위치한 오만의 샬랄라 항구를 폭격한 겁니다. 자,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었는데 공격 범위가 달라졌군요. 이유가 뭐죠? 저도 과거에 오만 살랄라 항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오만 같은 경우는 석유하고 그 채석 수출이 주 수입원인데 네. 살랄라 항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는 물류 어떤 항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 주유 시설을 파괴했다는 것은 석유값의 폭등뿐만 아니라 네. 중요한 것은 살랄라 항구에는 이제 많은 화물선들이 거기서 물건을 내려놓고 또 이게 분배를 합니다, 다시.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살랄라 항구의 그 물류까지도 좀 마비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드론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듯이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돼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이제 원유가 나갈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란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오만의 살랄라 항구는 이 원유가 유출이 될 수 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포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란의 전방위 공격은 혹시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뜻인지 궁금합니다. 밤사이에 모스타바가 첫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혁명 수비대의 꼭두각시다라고 이 폄훼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어보시죠.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همچنین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The situation with Iran is moving along very rapidly. It's doing very well. They really are a nation of terror and hate. And they're paying a big price right now. 그동안 모스타바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성명을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대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 미국 측의 보상 문제를 거론을 해서 뭔가 탈출구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하루 만에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러면서 강경 메시지로 또 다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어제의 입장, 전쟁 보상금까지 얘기했던 어제의 입장은 사실 이제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란 체제에서 지금 대통령,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존재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도 중동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혁명 수비대가 공격을 재개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모즈타바의 그 첫 발언인데요. 이게 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해 보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죠. 자기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폭살을 당한 이런 상황인데 순교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피해 보복, 확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이게 우리가 초크 포인트로 미국의 목줄을 죄는 이런 것으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이 유가를 볼모로 해가지고 네. 세계 경제를 한번 흔들고 미국을 공공에 빠뜨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주변에 미군 기지가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너희들 공격할 수 있다. 네. 미군 기지를 빨리 내보내라. 아하. 이러면서 좀 미국 이스라엘의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동맹이 되는 이런 것도 차단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이 지금 현재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니까요. 미국 역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 그야말로 돈의 전쟁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사일 한 발에 60억, 하루에 무려 3조 원의 미사일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면서요? 예, 그 지금 전쟁 비용이 300조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 3일 동안 사용한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숫자가 800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연간 생산 600기를 훨씬 넘는 수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 외치면서 관세 전쟁을 해서 벌인 수익을 전쟁 비용으로 다 쓴다는 또 아하.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 300조라는 금액은 미국 공화당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여당인 집권 여당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돈이 지금 전쟁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 자, 현재 미국 내에서는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쟁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초등학교 폭격으로 17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그야말로 최악의 오폭 사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 일이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You know, is sold and used by other countries, you know that. And whether it's Iran, who also has some tomahawks, I wish they had more. The strike on the school in Iran. A new report says the military investigation has found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struck the school. I don't know about that. 자, 최악의 오폭 사고. 이게요, 미군에서도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미사일의 좌표 입력이 잘못돼서 벌어진 일이다. 잠정 결론을 냈는데요. 자,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과 무기들 정확도 면에서 타해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진 거군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남이부 지역의 초등학교입니다. 당초에는 뭐 여자아이들만 다니는 이런 초등학교로 알려졌는데 이란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남자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토요일 날 오전에 폭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휴일인데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 이제 금요일 날을 주로 쉬고 토요일 날이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 미군이 미 국방정보국 DIA로부터 받은 좌표 입력에 필요한 그 내용들이 여기가 군사기지로 표시가 되어 있던 거죠. 아하. 2015년 그러니까 10년도 지난 시기의 지도를 가지고 네.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음. 이 남이부 초등학교가 미 이란의 그 해군 기지 안에 원래 있던 건물인데 그게 이제 2015년 이후에 담장을 이렇게 치면서 밖으로 나와서 완전히 독립된 민간 학교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변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게 뭐 1999년에도 미군이 코소보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뭐 그 지역에 폭격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중국 대사관을 때린 일도 아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첨단 장비들이 있지만 데이터 입력을 잘못할 경우,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참혹한 오폭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참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국의 지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찾아갖고 네. 타격을 하기도 하지만 숫자 몇 개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오폭 사고가 나는 것이 현대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미국 내의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사국 미국의 국방장관이요. 본인 외모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엉뚱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 국방부 장관이 하메네이 사망 직후에 열린 첫 번째 공개 브리핑 이후에 일부 사진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보좌진이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엉뚱하게도 출입 기자들이 출입 정지를 당했어요.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억지죠. 네, 쉽게 말하면 140명의 부상자 관련 보도가에 대해서 헤그세스가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미군 사상자가 140명이라는 보도가 언론 보도에서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네, 헤그세스가 이거 언론이 이제 트럼프를 이미지를 망친다고 또 비난한 적이 있어요. 아하, 아마 140명의 부상자 보도를 가지고 지금 뭐 억지를 부린 것 같은데 네, 미국 반전 여론이 그 전쟁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대규모 벌이는 전쟁 중에서 가장 이제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네, 65%의 미국 국민들은 이 전쟁 왜 하나 그 의문을 가지고 있죠. 네. 결국 최근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따라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미 국방부 대변인은요, 이 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